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타오르는 격투의 격투의 욕망 2010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8강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옆에는 언제나 지난번처럼 김동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네. 지난주 경기를 통해서 16강 경기가 이제 모두 마감이 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8강 경기가 시작될 텐데 16강 경기 마감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거의 결승전이니까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네, 지난주 베스트 매치로는 이제 머더를 벌분해서 이제 백인son 선수의 활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최종전 마지막 이제 8강의 티켓을 두고 싸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의 간발의 차로 승리를 거두는 거는 정말 명경기로 손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6강전 경기 놓칠 경기가 없을 정도로 매 경기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8강전 경기부터가 본무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8강 무대를 밟지 못한 선수부터 지난 시즌 3위 우승까지 올랐던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경기 방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8강전 역시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2대2 팀전 총 3세트 2선승의 다선승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1세트는 선봉전, 2세트는 대장전, 그리고 마지막 3세트는 각 팀의 승자들이 대결을 펼치는 결정전으로 각 세트당 5라운드 3선승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이번 대회 공식 기기는 엑스박스 360을 사용하고 개인 스틱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금은 총 300만원으로 1위 15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바뀐 이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고 익숙함도 이제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8강전 경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음껏 실력들을 이제 발휘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8강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대진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펼쳐진 경기는 8강 1조의 대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천적의 하모니와 우리 이제 뽀뽀에서 팀이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월드클래스와 정신병 5단 지르기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양상에 따라 승자전과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는 천적의 하모니와 우리 이제 뽀뽀에서 이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8강전까지 올라온 양 팀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2010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를 두 팀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천적의 하모니 어시스트류 사가테 김순구 선수와 짱구 장기F 장무호 선수입니다. 네, 지난 16강전에서 풍미꼬마 이춘곤 선수가 속해 있는 월드클래스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한 걸로 유명하죠. 전체적으로 정석 패턴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패턴을 주입시킨 다음에 이제 그 패턴에 익숙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편을 자신이 흐름대로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뽀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자넷, 발록이 신경수 선수와 시저 블랑카 김창석 선수입니다. 네, 압박하면은 이 팀이 떠오를 정도로 저돌적으로 접근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스타일의 대표적인 팀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초근접거리가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천정의 하모니 같은 경우는 풍림꼬마와 경기를 한번 펼치는 것을 원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것을 초과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을 했었고 우포팀 역시 지금 신경 선수가 8강 무대를 밟아봤습니다만 김창석 선수는 이제 16강 무대에서 자신의 그 경험을 뛰어넘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무대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렇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다 뒷전에 있었던 경기 결과들 다 버리고 8강부터 새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선봉전은 장기F와 블랑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김창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식서 블랑카, 이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심리전은 진짜 만나본 사람들은 그냥 짜증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경기력을 8강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세트 선봉전입니다. 자, 선봉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장무호 선수와 김창석 선수, 장기F와 블랑카입니다. 네, 상성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블랑카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압박하는가이지, 반대로 장기F가 상대방을 심리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재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창석 선수 소위 말하는 니가와 플레이 그렇죠. 캠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얼마만큼 상대편을 끌어당기는 것이 굉장히 이번 경기 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접근해야 되는 두 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거리에서 창풍계통의 그런 스킬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거리를 순식간에 줄일 수 있는 이 롤링어택의 활용도
실제적으로 롤링 어택은 장풍 계열에서는 사실상 이번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선 손해거든요. 네. 하지만 장기프 입장에선 저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베니스 플레인 EX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자, 더블 엘리어스로 이렇게 짧게 들어오는 것을 한번 막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롤링 어택에 계속해서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지금 롤링 어택 타이밍을 자꾸 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짱구 선수가 자꾸 들어갈 듯 말 듯 아니면 다른 공격을 쓰려고 하는 과정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건 상대방이 점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롤링 어택으로 제대로 먹고 있는 식셉 선수. 어차피 지금 상황이라면 기모 와야죠. 그렇죠. 기모 와야죠. 그렇죠. 아마존 리버만으로도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더블 엘리어스는 한계가 있는데 베네스 플랜 한 번 썼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짱구 선수는 게이지 모아야죠. 아마존 리버 견제하면서 게이지 모은 다음에 1세트 첫 번째 라운드는 너무나도 편하게 김창섭 잡고 나서 바로 전화 네, 세리머니예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나봐요. 네, 한번 하면서 나 좀 1라운드 잡아냈다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라운드. 이번 라운드에서 지금 짱구 선수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라운드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뭔가 잘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붙었을 때 빠져나가네요, 식섭. 어차피 지금 블랑카 입장에서 EX 게이지도 다 찾겠다. 사실상 무서울 게 전혀 없거든요. 장개프는 상대방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고 들어온다고 해도 뭐 아마존 리버나 아니면 서프라이즈 무브 같은 걸로 상대방한테 혼란을 준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까이 붙었을 때 이 정도의 거리를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짱무 선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의미거든요. 네, 블랑카 자체가 워낙 신체를 낮게 낮추고 있기 때문에 장개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격들이 빗나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붙었죠? 베이스 플레이. 플레이 EX 넣고 여기서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식섭. 사실상 저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걸 안다고 해서 EX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점프 수직 강펀치 같은 걸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거리를 얻게 되면 네. 양 롤링 어택 이후에 잡기, 이것이 원래 식섭의 플레이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연결되다가 나중에 눈치 까면은 이제 서프라이즈 무브가 두 번째 라운드 역시 상대편이 눈치를 채기 전에 뭔가 전황이 럭셔리한 선수입니다. 예. 전황이 두 대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유한 선수예요.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 부유한 플레이와 부유한 그런 세림을 네. 동시에 하고 있는 식섭입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장개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짱모 선수하고 많이 스크루파이드 라이브 처음 나왔네요. 이게 계속 터져야 되는데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가 들어간 거죠, 사실은. 식섭 선수가 그 상황에서 잡힐 거리는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서프라이즈 무브나 아니면 그런 걸로 심리전을 노리다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롤링 어택 견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짱무 선수는 붙어야 되거든요. 베네스 플랫 이외에는 뭐 붙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서 할 게 없어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짱구 선수가 이제 강킥을 한 번씩 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거리를 어느 정도 좁힌 후에 이제 스크루파이 드라이브를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빠져나가죠, 이렇게. 이거 EX만 차고 있으면 빠져나갈 공간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자, 붙었죠, 뒤에서. 이번엔 한 경기 정도는 잡아야지 분위기 살리죠.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어시트 룰 선수한테 넘어가면은 지금 분위기로 넘어가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짱무 선수. 자, 한 방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지금 체력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면서 일렉트릭 썬더로 네가 오라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 여기 어느 정도 붙어서 이거거든요. 세이빙 캔슬로 들어갔네요, 방금은. 자, 뒤쪽에서 걸어놓기죠. 뒤쪽 싸움 그대로 울트라를 네. 성공시키면서 식섭 김창섭이 첫 번째 선봉전을 바로 따냅니다. 전화 두 대로 알려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김창석 선수 같은 경우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장개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에 있는 그 장개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확실하게 해왔는 거죠. 그렇습니다. 짱구 장모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맞으면서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배짱 있는 그런 네. 플레이, 그것을 통해서 한 방 두 방 연결시키면서 몇 단 맞더라도 상대편 차로 확실히 제거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식사료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1세트에 펼쳤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부터 아예 뒤로 가지 않고 가운데에서 경기를 계속 풀어냈으니까는 실제적으로 짱모 선수가 풀어낼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대장전. 자, 김순구 선수와 이제 신경수 선수가 등장이 됐습니다. 이제 사가트가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사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어시트 루 선수가 가지고 있는 사가트는 전형적인 정석 플레이, 그냥 흔히 컴퓨터가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유지하는 거고요. 반대로 잔의 발록 선수, 거의 돌진형의 뭐 발록의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16강 무대에서 바로 신경수 선수가 지난 시즌 8강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네. 이번 어떨까요? 2대5로 바로 경기가 끝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 세트 대장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김승구 선수와 신경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사가트와 발록의 대결. 네, 사가트와 발록 어떻게 보면 4천원 간의 대결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 사가트와 발록 어떻게 보면 서로는 한 명은 거리를, 한 명은 다가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록. 네. 슈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두 캐릭터와의 관계도 좀 달라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전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사가트 자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가트는 어떤 캐릭터한테도 별로 꼴리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슈퍼로 넘어오면서 사가트 자체가 어느 정도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관계가 약간 물리는 형태로 됐죠. 그렇습니다. 원하는 거리는 사가트가 원하는 거리는 이 거리가 아닌데 그렇죠. 약간 멀리 떨어졌으면 턴펀치 이런 거 타이거샷 다 피하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턴펀치로 경직 주고 대시 스트레이트로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도망가면 쫓아오는 거 이런 관계 사가트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시스트인 그 김승구 선수. 네. 김승구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정석적인 플레이를 자랑한 선수인데 그 정석적인 것을 그 변칙으로 맞서는 그 자네 신경수입니다. 네, 지금 어스트루 지금 사가트에서 지금 타이거샷 하다가 EX 게이지 나오기 시작한 이제부터는 타이거샷 개수를 줄이죠. 이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자넷이 원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왔을 때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넷 자, 타이거샷 너무 남발하면 위험하죠. 도리 안쪽으로 한번 붙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짝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안쪽 애매한 거리 스티치로 턴펀치 한번 카운터를 한번 맞췄고 네, 지금 타이거샷 자 이러면은 타이거샷 상으로 쓰기 힘들죠. 자, 불안해지죠. 16초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네, 시간 끌었고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거샷. 자, 둘 다 울트라 게이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발동 걸 겁니다. 5초에서 4초. 마지막 하나 걸렸죠. 자, 5초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김승구 자, 걸어야죠. 울트라로 시간 다 썼습니다. 울트라 써도 시간은 가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넷 선수가 참 머리 좋게 플레이를 유지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어스트 류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시간 끈 거는 오히려 본인이 원한 방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그 시프트를 네. 어떻게 쓰냐 문제인데 여기서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김승구 선수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조금은 좀 쉐이빙 괜찮았죠. 세이브 걸렸죠. 패거리 상황에서 역까지 한번 노려볼 만했는데 왜 뒤로 빠졌을까요?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버팔로 헤드 들어가야죠. 기다려. 그렇죠. 데스트레이. 자키 타이밍 끊었고요. 자, 이 타임에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야죠. 저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 네, 사가트 입장에서 턴펀치 조심해야죠. 자, 타이거샷의 타이밍을 한번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턴펀치를 이렇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리 정도만 지키고 있으면 사실상 타이거샷 쓰고 나도 턴펀치 막을 수 있고 위험한 타이밍. 또 들어왔습니다. EX로. 방금 살짝 대시에서 잡아주는 거 괜찮았을 텐데 아깝네요. 자, 필요한 거리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대시. 저 거리라면 저 거리 말고 더 벌어줘야죠. 그렇죠. 이 정도 거리는 지켜내야죠. 이 정도 거리가 돼야지 사가 김승우 선수가 하나 정도 좀 라운드를 따낼 수 있습니다. 붙었죠? 위험합니다. 자, 뒤쪽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사실상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울트라 바이올런스로 그냥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성급하게 슈퍼가 들어가게 되면서 두 번째 라운드 역시 올라갑니다. 승리를 따낼 때마다 얼굴에 계속해서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방금 타이밍에서는 타이거 제노사이드 너무 아까운데요. 게이지를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한 방에. 네. SM1 게이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게이지를 가진 자네 선수 상대한다는 거 너무 힘들죠. 제노사이드를 조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리고 턴펀치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거리를 잘 맞추기 때문에 프레임에서도 별로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네. 네, 이왕이면은 지금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은 어스트를 한 번 더 근접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버팔로 헤드를 너무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작게 한번 풀어냈죠? 붙습니다. 잡아야죠.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풀어내기 힘들어지는데요. 타이거 샷을 던졌습니다만 잡기 원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접근해가지고 재미를 좀 더 보고 있는 게 어스트 류입니다. 하지만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요. 턴퍼지 너무 걱정하면 안 되죠. 버팔로 헤드 그렇습니다. 때문에 점프 공격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해야 뻔히 됩니다. 나오는 그런 패턴 말고 이제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조건 이렇게 붙었을 때 좋았죠. 지금 오히려 이러니까 인기응변을 잘하는 거. 갑니다. 울트라 타이거 너무 좋았어요. 한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죠. 사실상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건데 2라운드까지 줄 때까지 전혀 정석 플레이 유지하니까 오히려 불안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승구 선수 이제 8강 무대에서 이제 손이 좀 풀린 모습 이런 흐름들이 필요해야지 동점 때 역전 가는 거거든요. 이미 한 세트 내준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자네 선수 입장에서는 곤란함이 생깁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정석이었는데 왜 갑자기 들어오지? 이러면은 생각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울트라 활용도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1대2까지 추격. 자, 이번엔 어떨지. 자, 오히려 아까보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자네 선수가 좀 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가트도 접근전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 보여줬거든요. 네. 자, EX가 남아있는 한 그래도 좀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네. 자, 또 대시 스트레이트. 들어와야죠. 어차피 지금 어스트 류 선수 입장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겁나지 않을 겁니다. 밀어내야죠. 자, 위치로 한번 바꿨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김승구. 다시 약간 또 정석 플레이로 살짝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 혼재된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울트라 게이지 조금씩 채우면서 보여줬던 것들을 한 번 더 펼친다면 동점까지 가능할 텐데 자넷 선수도 뭐 한 라운드는 내줬습니다만 기세에 네.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플레이 패턴이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지 이걸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양 선수.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대시 스트레이트 자체를 좀 아낀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네. 게이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체력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15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캠핑 이제 마지막도 이제 타이밍 싸움이 되겠습니다. 울트라운드 시간 가는 거죠. 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둘 다 발동 걸 수 있는 걸렸나요? 아이고! 이게 뭔가요? 야 이러면 여기서 끝났죠. 울트라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야 자네 선수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의 뭐 운 좋게 한 방에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특히 세이빙 사가트 세이빙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커맨드 미스 이건 좀 어스트류 선수한테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천정의 하모니. 네. 막강한 우승모였던 월드 클래스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펼쳤었는데 네. 8강 첫 번째 경기 신경수와 김창서 선수 우포 팀을 맞이해서 연달아 두 세트를 내주면서 굉장히 이제 씁쓸한 첫 번째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모 선수가 놓친 부분, 그 이제 거리 실패해서 이제 제가 이 분위기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에서도 1, 2라운드 다 그대로 그 모습 보여줘 버렸거든요. 네. 너무 아깝네요. 자, 1세트 1경기 같은 경우 이렇게 천정의 하모니가 우포팀을 상대로 해서 세트 스코어 2대0을 밀리면서 일단은 패자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와 정신병 5단지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8강전 경기를 통해서 더더욱 보여준 그런 셈이 됐거든요. 네. 과연 두 번째 경기 월드 클래스와 정신병 5단지리에게 어떤 팀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이 두 팀의 경기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8강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클래스와 정신병 5단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조 최종전 승자로 어렵게 올라온 월드 클래스와 정신병 5단지리 B조 승자전 승자로 올라온 먼저 월드 클래스입니다. 어렵게 올라왔습니다만 이 두 선수의 강함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뭐 저희가 A조 2위로 8강전에 합류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강하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방어형 혼다와 공격형 세스 이 두 캐릭터가 너무나도 다른 플레이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게 이 팀의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월드 클래스만 넘어가면 8강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일단 B조에서 보여줬습니다. 정신병 5단지르기입니다. 네, 정신병 신 캐릭터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은 유일한 팀입니다. 이 팀이.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 캐릭터의 특징, 경직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잘 살려서 플레이를 풀어내는 게 이 팀이 8강에 올라오게 한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슈퍼로 넘어온 다음에 경험이 별로 없으면 마코토에게 그냥 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네, 그렇죠. 마코토라는 캐릭터 가지고 있는 어떻게 잡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 생각보다 풀어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와 정신병 5단지르기가 8강 1조 2경기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선봉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충곤 선수와 이훈진 선수가 1세트 선봉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경기가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기세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분위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지금 넘어가는 건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밀리는구나. 우리가 압박 제대로 해보면 재미 좀 볼 수 있겠다. 양 팀 모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월드 클래스의 선봉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충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충곤 느낌 자체가 이 선수는 팀의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공격적이에요. 이훈진 선수 마코토 이미 B조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이충곤만 넘어서면 충분히 분위기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1세트 선봉전입니다. 8강 1조 2경기의 선봉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충곤 선수와 이훈진 선수 폭린꼬마 세스와 박탄물 마코토 이훈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코토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는 달리 이제 거친 토사파도 부수기를 들고 하시는 울트라. 네, 지금 나포크 파도 보수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확실한 카드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견제 플레이로 울콤을 집어넣겠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자, 지난번 이승훈 선수의 엄청난 그 공격적인 플레이가 많은 승리를 낚아내지 못했거든요. 네. 자, 본인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인데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단계에서 올립니다. 자, 응조각이죠. 자, 승용권에 이은 응조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상대방의 체력들을 한번 갉아먹는 이충곤입니다. 방금 질풍 타이밍 되게 좋았고요. 마코토. 야, 마코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빠른 대시. 아, 이걸 얼마나 잘 써서 세스 풍림코마 선수가 흔들리게 할지 그게 중요하죠. 거친 앞쪽으로 올라왔을 때 너무 급했죠? 이미 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 잡고 스크리파이 드라이버. 네.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잡기 패턴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되는 식으로 소닉폼으로 한번 견제를 합니다. 실포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트라는- 펀치가 이거 네. 빨아들이고 잡고 파일 드라이브로 다운이 안 됐습니다만 뒤쪽에서 울트라 드라전 네. 그대로 끝낼 듯 단전 탈포. 카운터는 성공되지 못했네요. 네. 단지 타이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는 기술 중에 하나라서 사실 거의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꼬마 이충곤 선수 굉장히 그 아직도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시크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뭐 경기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진 못했거든요. 자, 여기 응조각. 올라가면서 응조각 연결, 이것이 보통 체력을 이만큼씩 갉아먹는 국민꼬마 익사스의 듀오 패턴이거든요. 아,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나면 안 되는데요. 이번엔 완벽한 그런 패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잡고 가까이 당겨서 동조각. 자, 이번엔 반격. 지금 상황에서 아까 보여줬던 모습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시도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승리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지금 빅단물 선수 약간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지금 자기한테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울트라 2번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라운드 내내 안 풀려요. 붙는 이런 세스의 움직임 반응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놓쳤어요. 당초 지금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서 자꾸 끊기고 있죠. 백열각. 백열각 연결 이후에 응조가 한 번만 더 이용하게 되면 또 스턴. 이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실패. 맞나요? 거리도 안 맞습니다. 네, 지금 강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라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풍림꼬마 세스 이충곤 선수의 강함. 지난번에는 네. 세스 이충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본인의 생각이었어요. 제대로 보여줘요. 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빅단물 선수가 뭘 해보지도 못할 시기에 거의 압도적으로 뭐 밟았죠. 뭐 억지로 강제 연결, 네. 벽을 활용한 움직임, 전반적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충곤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아주 화려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세스가 가지고 있는 저 응조각이라는 기술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스피디한 움직임 속에서 한 라운드 내주지 않고 이번에 이충곤 선수가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장전 반지능과 김관우 선수, 혼다와 아돈이거든요. 네, 혼다와 아돈 이 둘의 대결 어떻게 보면 혼다가 좀 불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지만 슈퍼에서 나온 혼다는 틀립니다. 특히나 반지는 혼다 신! 네. 혼다로서 일가를 이룬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혼다가 가지고 있는 수직 점프 견제라는 게 라이징킥, 아돈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굉장한 스피드로 인해서 김관우 선수, 리자디 아돈 같은 경우는 이미 16강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이 혼다의 수비병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대장전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대장전입니다. 반지능 선수와 김관우 선수, 혼다와 아돈. 이미 그 월드클래스 이충곤 선수가 지난번과는 또 다른 강화를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세트입니다. 대장전. 네, 지금 이제 뭐 상황에서 혼다는 일단은 아돈한테 불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 상승상으로 생긴 것만 보면은 아돈이 왠지 유리해 보이는데 네. 사실상은 혼다가 아돈이 가진 기술 대부분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의 흐름들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가드 이후에 커버는 다시 한번 잡기 성공. 어시가 동시에 반 정도. 일부러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이징 킥을 거의 안 쓰고 처음부터 바로 들어왔죠. 네,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라이징 킥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대는 던지기 이후에 올라갑니다. 역가도 놀이죠. 그렇죠. 수직 점프 강펀치 하기 전에 역가도를 미리 끊어내겠다는 건데요. 네. 계속 접근하네요. 라인 뒤에 기어까지 맞춰놨습니다만 그 혼다의 파괴력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금방 체력 한 반 정도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기킥 올라갈 때 일단 풀어내는 상황에서는 제규어킥과 라이징킥을 얼마나 안 쓰면서도 상대방을 역가도로 잡고 1라운드 이렇게 가는 거죠. 됐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혼다가 지금 수직 점프 강펀치를 거의 쓰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기어킥이나 대부분의 기술 같은 경우에 혼다의 점핑 강펀치나 그 강펀치에 막히는데 네. 그걸 뚫어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역가드 패턴으로 이런 접근한 거. 다음에 풀어내는 거죠. 자, 라이즈 제기어. 아, 이번에도 역가드 성공률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나오니까 못 막죠. 제기어킥. 어. 더블. 이거 전스틴 선수가 약간 말려들었는데요. 네. 제기어킥으로. 그렇죠. 제기어킥 흐름을 못 잡습니다.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초반에 먼저 한두 번 정도 끊어냈다면 제기어킥. 이거 완전히 말렸는데요 지금. 네, 똘똘 말렸어요. 김관호 말아버렸어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두 번 정도 끊어냈으면 어떻게든 풀어낼 텐데 계속 허용하고 있죠. 이번에도 허용하지 않습니까? 슈퍼박치기 나왔고요. 슈퍼박치기 EX로 한 번에 카운터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사실상 16강 경기에서 반지로 저스틴 선수가 활약도가 굉장했었는데 이번에 말립니다. 좀 그래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스트레이트로 발려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티 선수가 떨어지고 세스하고 아돈이 만나게 되는 상황 벌어지면 정말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뒤에 잡기로 또다시 2라운드, 이제 세 번째 라운드. 제격킥으로 연사. 지금 백열장군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공격이라는 거를 여기서 울트라가 들어갑니다. 일단 슈퍼 기무상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끝나진 않았죠. 끝나진 않았죠. 원래 슈퍼 기무상 자체 데미지가 워낙 약한 편입니다. 자, 슈퍼백간 잡고 이번에 하나 떠납니다. 네. 하지만 다음 경기에 지금 이제 리자드 선수가 게이지를 3개나 갖고 시작한다는 점, 전스틴 선수가 게이지를 정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요. 2개. 이걸로 시작하면은 일단은 리자드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강펀치의 활용도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갈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좋거든요, 아돈. 근데 지금 역가드 타이밍이 나오면 사실상 슈퍼박치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잡기! 라이징 제기와 잡기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시 잡기! 이렇게 되면 풀어내기 힘들죠. 그렇죠. 슈퍼박치기가 안 된다니까요. 역가드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슈퍼박치기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제기어킥 또 다시! 끝났네요. 이거 스턴 났죠? 끝났죠? 이러면 마무리 짓습니다. 리자드 김관호. 제기어 베리더 어설트로 확실하게 마무리해버리네요. 와, 지금 상황에서는 전티 선수가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제기어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끌어냈다면 이렇게까지 말려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선수가 16강전에서 보였던 놀라운 실력들이 이번 8강 무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돈 리자드, 바로 김관호 선수가 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줬습니다. 김관호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충곤 선수와의 경기 결정전이에요. 네, 지금 이제 세스하고 아돈, 사실상 세스가 유리하다고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리자드 선수가 보여진 이제 아돈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뽑고 세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상 끌어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편에게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만 썼습니다. 라이징 제기어 킥을 이용해서 상대편 반대로 제대로 한번 잡아줬는데 이번은 어떨까? 이번에는 풍림꼬마 세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대회 우승자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8강기 조 2경기 이제 세 번째 세트 결정전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스와 아돈, 이충곤과 김관호, 풍림꼬마 대 리자드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품고 막아야 되는 리자드 선수의 대결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품고의 세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리자드 선수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자드가 근접거리에서 잡느냐 아니면 카운터 라이징 제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저스틴에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네. 이번 어떨까요? 일단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리자드 선수는 일단은 세스, 폰코 선수가 확실하게 들어올 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빨아들입니다. 한잔에 좀 빨아들이고, 자, 하단 킥으로 이제 강경 연합 준비. 자, 이게 시작이거든요. 사실상 세스가 이렇게 발동을 약킥이나 약펀치로 2번 정도 걸어주면은 사실상 심의에 슬쩍 발을 담가놨다고 볼 수 붙었을 있습니다. 때 라이징 제기가 좋아요. 제기킥! 1라운드를 따내는 김관호. 분위기,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아까 살아난 기세를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폰코 선수 세스를 어떻게든 빨리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징 제기에 계속 걸립니다. 네, 라이징 제기어 타이밍이 또다시! 방금 같은 경우 위험하죠. 이제 들어오죠.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면 폰코의 세스는 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게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죠. 이러면 불리한데요. 이번 라이징 라운드 잡고, 이제 잡기까지 연결됐습니다. 붙었을 때, 단질 놓쳤고, 단질 스트림 빗나갔네요. 제격킥 끝났죠. 라이징 제기로 김관우 무섭습니다. 예, 그렇죠. 억울하다는데 지난 시즌에 3위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세스
게이지 없는 세스가 이렇게 약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푸코 선수는 초반에 게이지를 많이 벌어야 되는데 계속 리자드 그 아돈이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게이지를 모을 타이밍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놓쳤죠. 잡기. 역가드 잡기 이 타이밍 세스는 스턴이야. 그럼 끝나나요? 끝났네요. 자, 가져 마무리 들죠. 펌프. 완전히 완벽한 승리, 완벽한 승리 기쁨으로. 네, 지금 리자드 아돈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16강 경기에서 주춤을 둔 움직임 월드 클래스가 살아나는 듯 싶었습니다만 정신병 5단지기 김관우, 네. 리자드, 아돈의 진술을 보시면 그 원사이드 싹 밀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세스라는 캐릭터가 강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게이지 없는 세스는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점을 리자드 아돈이 확실하게 풀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경험도 별로 없는 데다가 특히나 강한 모습이 등장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관우 아돈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 라이징 킥 이 타이밍 저희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네, 가까이 붙었을 때 뻥이 라이징 개교 아니면은 뭐 네. 잡기, 이지선다. 알고도 이거 막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특히 네. 역가드와 잡기를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사용했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말 박수 쳐줄 만합니다. 자, 결국 이래서 정신명 5단지기가 승자전에 진출해서 우리 이제 복고했어요 팀과 승자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월드 클래스는 패자전을 통해서 최종전 올라가는 험난한 관문을 뚫어낸 상황. 과연 어떤 팀이 먼저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될지 잠시 전화 말씀드렸고 저희는 승자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맥도날드